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쇼핑몰을 지금 운영하려고 그럴 때 자기가 직접 만들진 않아요. 웬만하면은 사서 쓰거든요. 사서.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서는 쇼핑몰을 임대해주는 임대라기보다 쇼핑몰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카페24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카페24에 돈 내면 쇼핑몰을 줘요. 그러니까 이 쇼핑몰을 가지고 꾸미는 건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카페24가 엄청나게 많은 국내에서 쇼핑몰을 호스팅한다 그러죠. 호스팅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상장한 큰 회사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굳이 쇼핑몰을 자기가 만들지 않고 카페24 걸 쓰는 게 훨씬 더 쌉니다. 왜냐하면 카페24는 몇십 년을 쇼핑몰을 쓸 수 있도록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카페24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스타일란다 아시죠? 스타일란다라고 김소희 대표가 운영하던 여성 패션 전문몰이었죠. 아마 여성 패션인 것 같아요. 패션 전문몰인데 그걸 프랑스 로레알 그룹이 사갔어요. 얼마에 사갔냐면은 4천억에 사갔다는 설도 있고 7천억에 사갔다는 설도 있어요. 하여간 되게 많이 비싸다는 건 똑같고 뭐 그게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4천억에 사갔거나 7천억에 사갔는데 스타일란다도 카페24 툴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든 쇼핑몰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쇼핑몰 호스팅을 해서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만 하는 거죠. 그럼 티쿤은 해외로 팔기 위한 쇼핑몰을 호스팅해주는 업체예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일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가 티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에 현지 법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티쿤을 이용하면 그 나라의 현지 법인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용이라면은 카페24를 쓰면 되고 해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티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티쿤 같은 서비스가 티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데 실제로 티쿤이라는 서비스가 제일 좋습니다. 자기 거니까 제일 좋다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티쿤을 이용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일어난 걸 실시간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잘 못하니까 화면 이거 좀 보여줄 때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좀 정비를 하고 있고 이 디자인을 이렇게 입혀야 돼요. 지금 보기는 별로 안 좋죠. 근데 티쿤은 다른 나라 소비자한테
물건을 직접 할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나간 사이트 리스트예요.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나간 사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눌러 볼게요. 이거는 손톱 미용, 네일 아트 용품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를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이런 쇼핑몰을 열었다는 거죠. 이거는 여성 의류 사이트를 연 거고요. 이거는 티쿤을 이용해서 용기 판매 사이트를 열어서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받아 적는 것보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요. 왜냐 이거 받아 적을 게 없거든요. 지금 볼펜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또 자료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 카드입니다. 사원증, 회원증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여기는 사이트별로 분류를 해 놓았고 여기는 상품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탠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누르면 마꾸마꾸라는 사이트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한 사이트죠. 이거는 에드후센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3M이라고 부르는 거죠. 포스트잇 전문 쇼핑몰이에요. 이렇게 티쿤을 이용해서 이렇게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쇼핑몰. 지금 일본 왕 즉위식이 곧 있잖아요. 그래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놀아야 돼요. 일본에 사업할 때는. 이거는 에드사인이라는 업체예요. 근데 이렇게 이거 뭐라고 써냐? 죄송합니다. 액세스 하는 것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이 회사 책임이에요. 우리를 이용해서 운영은 우리는 그냥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시스템만 갖춰 놓은 거지 이 서비스는 직접 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카페24에 10만 개가 넘는데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그냥 틀을 줬고 운영은 직접 하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질문하시면 예. 하셔요. 생각나면 하셔요. 여기 생활잡화하고 사무용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구분되어 있고 각자 사이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티콘 재팬이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데 티쿤 재팬은 없어요. 티쿤 재팬이라는 카페24라는 거는 뒤에 숨어 있는 거지 앞에 없는 것처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 뿐이지 티쿤 재팬을 일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고객이 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각각 사이트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거 자체는 키우긴 해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리스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카페24에 몇만 개가 있는데 카페24라는 사이트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런 것처럼 각각 노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엔진에서 다 벌리는 거예요. 네? 검색 엔진에서 치면 다 벌리는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도 11번가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타일란다, 그 다음에 난닝구닷컴 엄청나게 많은 그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건 각자 전부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 각자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은 각자 뭐 네이버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그거 너희들이 대신해 주면 안 돼? 절대 그런 일은 없거든요. 세상에 너 거 대신해 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왜
이 방법으로 해야만 성과가 나오느냐 하는 걸 이제 설명할 거고, 그것만 설명하면 오늘은 끝이에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야, 이렇게 각각 놀면은 어떻게 홍보하라는 거야? 한국에서도 다 각각 홍보해요. 네이버에 검색어 광고를 하고 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방금 이해하셨던 것처럼 독립된 몰이라는 거예요. 독립된. 각자 자기가 운영하는 몰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질문 안 하실 거죠?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건 부직포백이라는 일본어예요. 부직포백. 부직포백이라고 치면 adbest.jp라는 독립된 도메인으로 가는 거라고요. adbest에 대해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사이트를 만들고 고객 응대도 하고 마케팅도 해요. 티쿤 그럼 뭐 하냐? 고객 응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마케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런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고, 또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게 티쿤의 그 회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티쿤은 도로를 까는 회사예요. 도로.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길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평탄하고 인터체인지도 아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돈 받는데도 잘 만들어 놨고, 이정표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은 저절로 눈이 녹게 만들어서 차가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티쿤이 하는 일이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어떤 차를 끌고 가고 어떤 물건을 싣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카페24도 똑같은 거예요. 카페24는 국내에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 길을 따라 내가 배추를 팔던 여성 의류를 팔던 그거에 대해서 카페24는 개입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결제 시스템도 다 붙어 있어요. 결제 시스템 우리가 다 붙여놨어요. 그거는 그냥 혼자 하기 힘든 거는 그 어떤 역할 분담할 거냐 하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나라마다 또 네, 다 그 나라 걸 붙여놨어요. 페이팔도 막 가능하고. 그 나라 것 다 붙여놨어요. 그 나라 소비자들이 이용했을 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운영된다는 걸 전혀 구별하지 못해요. 완벽하게 그 나라 거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야후 재팬 이런 데다가 검색 엔진에 상위 쪽에 전자본 등록을 하려면 다 개별의 개인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야후 재팬하고 뭐 개인적으로 통화하거나 메일을 주고받아요. 네이버하고 네이버 상위에 올리려면 돈만 많이 주면 올라가잖아요. 야후도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이 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구글에도, 일본 구글에도 돈을 많이 주면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네이버가 그거 여러분하고 전화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부 다 비딩 방식이죠. 자리 입찰 방식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직포백 파는 사이트는 일로 간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의 매출 통계를 한번 보면, 지금 제가 휙 넘어갔는데 사실 얘가 제일 첫 번째 생겼던 모 사이트예요. 모 사이트. 그래서 관리 툴이 티쿤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애드프린트에 붙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사이트에 붙여놔서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출 현황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시간인데요. 화폐 단위가 N이에요. N. 지금 2시 15분 현재
티쿤을 이용해서 판매된 총 금액은 오늘 5,830만 원어치가 지금 팔렸어요. 1분에 한 건 거래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누르면 5,832가 바뀔 거예요. 20초 만에 눌러서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안 바뀌었죠? 근데 좀 있으면 바뀌어요. 어제는 1억 1,000만 원어치가 팔린 거예요. 뭐가 팔렸을까요? 어제 팔린 거 한번 볼까요? 어제는 도대체 뭐가 팔린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스티커예요. 스티커가 1,800만 원어치 팔렸고요. 이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1,500만 원어치, 공기간판 1,500만 원어치, 명함이 1,000만 원어치, 비닐봉투에 인쇄해 주는 게 790만 원어치, 전단지 400만 원, 사원증 혹은 마트에 회원증 파는 에드카드가 300만 원 이렇게 팔린 거예요, 어제.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나간 사이트는 지금까지 80개가 나갔어요. 근데 지금 살아남은 건 40개 살아남았어요. 40개. 그래서 월 전체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엔 전체만 잡히는 거죠? 나만 잡히는. 이 화면은 안 잡혀? 잡혀요? 지금 아도 프린트는 인쇄물이에요. 인쇄물. 인쇄물은 4월 18일 현재 30억 8천만 원어치가 팔렸고요. 에드사인은 공기간판이에요. 공기간판. 공기간판은 9억 원어치가 팔렸고, 마쿠마쿠는 현수막이에요. 6억 6천만 원어치. 이거는 비닐봉투 인쇄 3억 2천만 원어치. 컵은 2억 4천만 원어치. 용기는 2억 4천만 원어치. 이렇게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서 나중에 티쿤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열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티쿤을 이용하긴 하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갈 싫어해요. 왜냐? 동종 업종이 지금 있는 거예요. 같은 업종이 있는데 그 회사가 회원을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은 회원이 다른 데 가는 걸 싫어해서 아예 노출 자체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 혼자 놀아요. 혼자 놀아도 돼요. 우리 여기는 혼자 논 사람들 중에서 서로 연결 좀 해줘 하는 사람들만 모아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이 놀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매출이 사실 여러분 보셨을 때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에게 그 정도야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해외 직판 전자상거래업은 대략해서 월 3천만 원 매출이 나왔을 때 그 정도 나오면 이제 진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흑자가 나진 않아요. 3천만 원에서요. 그럼 5천만 원이 되면 흑자가 날까? 안 나요. 그럼 얼마가 나야지 도대체 흑자가 날까요? 손익분기점을 넘을까요? 대략해서 7, 8천만 원 돼야 겨우 흑자가 나요. 근데 그때도 흑자 안 나요. 왜냐하면 물건이 많이 팔리잖아요.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요. 검수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회사는 커지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월 매출 5천만 원 정도가 되면 이미 안전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아요. 왜냐? 해외 직판의 최대 강점은 경쟁사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사.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쇼핑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쇼핑몰 중에서 티쿤을 이용하는 이 회사들처럼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해서 흑자 낸 사이트가
제 생각에는 100개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나라 소비자한테 물건 파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요. 진짜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 올라가요. 매출은 거의 뭐 계속 올라가는데 진짜 그런가 하는 거를 통계로 보여드릴게요. 좀 안 되는 데도 있긴 한데 전체 추세가 그렇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이 그래프는 평일 평균 매출이에요. 평일 평균 매출. 월 매출이 아니라 평일 평균 매출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돼요. 전체로 봐서도 평일 평균 매출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10년 동안. 전년도 동월 대비 평일 평균 매출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쟁사가 없어요. 따라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시합에서 혼자 뛰는 거예요. 1등 못하면 바보예요.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거는 사업 일부는 인쇄물이에요. 이때 진짜 어려웠죠. 이런 때도 있죠. 뭐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명함은 다 팔았나 보다, 더 안 올라갔나 보다 하는데 작년 가을부터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이때 지도자를 바꿨어요. 리더를. 그러니까 바뀐 리더의 역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놀랍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스티커예요. 스티커. 하루에 1,800만 원 이상 2천만 원 파는 거예요. 스티커만. 일본에. 이거는 현수막입니다. 잘 올라가다가 요즘 좀 주춤주춤 하는데 또 뭐 극복하겠죠. 근데 그건 알아서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에어간판입니다. 뭐 이렇게 들쭉날쭉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경쟁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는 사람이 생기면 계속 사는 거죠. 이거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거는 티쿤 사업, 그러니까 이용사 30개 모아놓은 사이트의 매출표예요. 계속 올라가죠. 여기 막 죽을 수가 있는데 이건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이거는 중국산 실사 출력물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외 직판의 최대 강점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팔리면 계속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 해외 직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판을 온라인 해외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 직판하는 방법은 3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죠. 없어요. 3가지 말고는. 첫 번째는 역직구입니다. 역직구. 역직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국의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외국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한국 사이트에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역직구예요. 직구는 직접 가서 구매하는 거고 역직구는 반대로 직접 와서 구매한다고 해서 붙인 말이 역직구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직구를 할 때 가는 나라는 딱 3나라예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가는 사람 없잖아요. 프랑스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벨기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 나라 가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국에서 직구하는 곳은 미국, 일본, 중국이에요. 근데 한국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독일 사람은 한국 와서 살까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 미국이지 무슨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왜 사냐고요. 일본 사람이 한국 와서 사겠냐고요. 딴 데 가서 살 거 많은데. 그런 것처럼 역직구는
외국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의 사람이 와서 사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역직구는 비즈니스로서 성립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이에요. 해외 쇼핑몰. 아마존에 입점하고 라쿠텐에 입점하고 알리바바나 타오바오에 입점하는 게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인데 이거는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 쇼핑몰에 입점해서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 근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절대 없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돈이 있어도 해외 쇼핑몰에 입점해서 팔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제가 해봤거든요. 어떻게 해봤냐? 얘가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든 일본 직판 쇼핑몰이었어요. 얘한테서 이걸 통해서 명함을 제일 먼저 팔았어요. 명함을 팔다가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해요. 명함을 팔다가 보면 명함 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획사잖아요. 기획사. 그죠? 명함은 최종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우리를 공장으로 생각하고 발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의 절대 다수는 기획사예요. 일본에 있는 우리 기획사 고객이 정말 많은데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이 기획사 사람들은 당연히 현수막도 쓰지 않겠어?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현수막 사이트를 에드프린트 안에 만들었어요. 근데 또 욕심이 생긴 거예요. 현수막을 사는 거면은 포스트잇도 사지 않겠어? 포스트잇 사이트 또 만들었어. 사이트를 안 만들고 이 안에다가 또 코너를 만들었어요. 코너.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게 한 10종류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 안 되더라고. 명함만 돼요. 그래서 야, 도대체 왜 딴 건 안 팔리는 걸까? 아니, 명함 사는 사람이 왜 부직포백을 안 사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저를 똑같이 흉내낸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뭘 팔았냐면 현수막 전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현수막 전문 사이트를 만들어서 대박을 낸 거예요. 대박.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진짜 배가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트 우리 현수막 팔았거든요. 우리 에드프린트에서 고객이 있는데 현수막 팔았는데 우리는 안 팔렸는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안 되죠. 그 사람이 들으면 욕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보다 훨씬 못해요. 그 친구는. 근데 현수막 사이트 만들었는데 정말 진짜 배가 아플 정도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또 이러면 안 되죠. 야, 안 되겠다. 쟤네는 왜 성공한 거야? 야, 전문몰이어서 그런 것 같아. 쟤네는 현수막만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한번 해보기나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그렇게 해서 만든 사이트가 이거예요. 이걸 만든 거예요. 에드프린트라고 명함 팔던 데서 확 빼가지고 마구마구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부 파는 데서는 시금치 팔면 안 팔리는구나. 두부 전문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에드플래그. 그렇게 해서 또 만든 게
용기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요게 어디 있나요? 없나 봐요. 여기 있네요. 이거도 완전히 독립된 몰을 만든 거예요. 얘 자체는 사실은 이 자체는 종합몰이에요. 사무용품 분야에서는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종합몰이란 말이에요. 이 종합몰에 인쇄 판촉물 계열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자, 봐요. 아까 티쿤에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보면은 이미 이렇게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계열이 같은 거. 이렇게 다 모아놔봤자 안 팔려요. 어떻게 안 팔렸나 볼까요? 지금 정말 중요한 과정,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 느린데? 제가 지금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이 아도프린트라는 이 사이트 안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도 돼 있고 이렇게도 다 연결돼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도프린트 안에서는 고객도 같은 고객이에요. 에드컵 고객이 되면은 에드후센 고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이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됐다고 인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잘 묶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개발실에 얘기 좀 하셔요. 지금 속도 너무 느리다고. 추워요? 좀 꺼주셔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다 연결을 해놨는데도 에드프린트 고객이 에드컵 상품을 산 경우가 20%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에드후센이라는 포스트잇 고객이 에드프린트 고객이 에드후센이라는 사이트 매출 중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와서 사준 고객이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보는 걸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드컵이든 에드카드든 자기 고객은 자기가 획득해야지 에드프린트라는 엄브렐러 밑에 있다고 해서 고객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드프린트 안에 현수막을 사이트를 만들어 놔도 고객은 안 가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왜 안 갈까? 전 몰라요. 다만 확실한 것은 사람은 늘 다니는 그 길만 가더라는 거죠. 자, 에드프린트라는 사무 전문용품만 완전히 특화된 종합 쇼핑몰에서도 교차 구매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아마존에서 무슨 교차 구매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 들어가서 물건 파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아마존은 고객 DB를 주지 않아요. 근데 모든 장사는 단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DB가 없는데 어떻게 단골을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거는 아마존은 아마존 그 종합몰에서 상품의 60에서 70%가 전부 아마존 자기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은 다 들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은 특허받은 물건, 나만 갖고 있는 물건,
진짜 뭐 경쟁력이 절대로 강한 물건 이런 거 말고는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열리면 봅시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자기가 직접 모으지 않고 자기가 모으지 않고 애드프린트에 있는 고객만 기다리다가는 그냥 사이트 문 닫는 게 더 빨라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종합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판다 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런 현상인 거죠. 이거는 아주 성적이 좋아요. 애드 파일이라고 쓰진 거예요. 애드 파일이 자체적으로 모은 고객이 만들어준 매출은 57.6%예요.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와서 사줬으니까. 이건 아주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애드 커브는 어떨까요? 애드컵은 자기가 모집한 고객이 만들어준 매출이 75.2%예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고 해도 자기가 모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모집한 고객이 사준 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활동하지 않고 남 기다려서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한다고 해서 팔리는 건 진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 입점이 장사가 되려면 정말 돈을 또 거기다 퍼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하러 거기다가 퍼붓겠어요? 내 고객도 아닌데. 남의 고객인데. 11번가 안에 들어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 방법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저 티쿤에서 하라고 권유하는 거는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이에요. 현지화 독립몰. 현지화 독립몰이라는 것은 독립돼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독립돼 있는 거죠. 다 독립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독립이 돼 있다는, 자기 사이트가 이렇게 다 독립돼 있다는 거예요. 속하지 않고. 독립되어 있으면서 현지화라는 개념은 뭐냐? 이 사이트를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일본 소비자가 봤을 때 이 사이트가 일본에 있는 다른 사이트하고 다른 점은 진짜 1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본 사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전화번호도 우리나라는 이 전화번호 안 쓰잖아요. 050은 동경 전화번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은 한국에서 받아요. 한국에서. 인터넷 폰을 주니까. 한국에서 일본인이 받아요. 한국에서 일본인이 받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요. 아무 차이도 안 나요. 그 다음에 결제도 100% 일본 결제를 다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일본에서 사이트에서 쇼핑을 했을 때 결제할 수 있는 모든 결제 순위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본하고 똑같은 현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만든 구조가 이 구조예요. 티쿤 글로벌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사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용사도 여기 있어요. 일단 티쿤 글로벌이 일본의 법인을 만들었어요. 일본 법인이 티쿤 글로벌 이용사를 포함한 티쿤 글로벌로부터 수입을 해서 재판매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재판매했고 고객들은 이 사람을 수입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일본 결제사와 계약을 했고 일본 발송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처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여기는 뒤에서 있는 거고 앞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딱 하면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은 관리자 페이지를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는 거죠. 여기서는 안 봐요. 이 회사는 뭐 그냥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주문하면 여기서 보고 포장을 해서 1층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1층에. 그러면 일본에 있는 택배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 지사가 일본에 있는 택배사 한국 지사가 여기서 물건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일본 손님한테까지 일본 택배사가 다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통관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 통관이 되고 안 되고는 아예 몰라요. 일본 사이트니까. 아니 그럼 시간이 괜찮은 거야? 배송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오늘 오후 3시에 출발한 물건을 내일이면 일본 사람들이 다 받아요. 아니 그게 돼? 제주도까지 가는 거에서 1시간만 더 가면 일본이잖아요. 먼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시에 가면 오늘 밤 11시에 하네다 공항에서 수입 통관 처리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쭉 일본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럼 뭐 내일 다 받는 거예요. 일본 손님 입장에서는 오늘 주문했는데 내일 다 받았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해. 뭐가 이상할까요? 일본 회사는 보통 6시가 주문 마감인데 이 사이트는 전부 3시가 마감이에요. 3시가. 3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사람이 3시간은 구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숨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프로세스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하나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배송비가 얼마야? 이거 궁금해하시잖아요. 배송비. 그게 이 일본 내 배송비예요. 항공료를 포함하고 일례 배송료를 포함해서 1kg에 590엔이에요. 590엔. 5,900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5,900원은 누가 냈을까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죠. 손님이 내요. 한국에서도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받잖아요. 일본에서는 누구나 어느 판매자나 다 물건값 3,500엔에 송료 500엔은 받아요. 500엔에다가 90엔 더 보태면은 일본 소비자에게까지 하루 만에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송료도 소비자가 냈어. 물론 1,000원은 우리가 냈지만 그 별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이런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 방식으로 해서 다 성공한 거죠.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뭐냐면 아니 일본 사이트하고 아무 구분도 안 돼. 근데 싸. 그래도 못 판다고요? 장사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야 조건은 완전히 일본 사람하고 다 똑같아. 하나도 틀린 거 없어. 딱 하나 틀려. 언제 틀리냐? 3시간 일찍 마감하는 거. 그것 빼고는 다 똑같아. 그런데도 어떻게 못 파는 거야? 못 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죠. 싸야 된다. 일본 상품보다 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미 나가는 분들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일본 상품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만 갖고 나가는 거죠. 아니 시장 조사했는데 저기 가면은 5,800원이고 나는 6,800원에 팔아야 되는 거 갖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시장 조사에서 거기는 35,000원인데 남은 2만 원에 팔아도 돼. 이런 것만 갖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안 지는 거 갖고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0개 중에 망한 40개는 다 안 되는 것만 갖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그냥 그런 거 통제를 안 했어요.
뭐 나가려면 나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가지 말라 그래요. 어차피 되지도 않는데 뭐 하러 나가냐고. 근데 야, 이게 될까 안 될까 애매한 것도 무지 많은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말 될까요? 저는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된다 그러고 나가더라고. 안 됐어요. 왜 안 될까요? 양말은 특징이 없는 거예요. 일본 수입 판매자도 중국에서 사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못 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예 안 되는 상품이 많아요. 좀 전에 어느 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먹는 거 못 팝니다. 먹는 건 다른 나라 팔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 아니 한국 고추장 먹으면 누가 먹겠냐고. 이탈리아 음식 아무리 좋아도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먹겠어요. 음식류, 그 다음에 건강음료, 그 다음에 화장품 팔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 화장품은 이게 효능이 입증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화장품은 모두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게 정말 힘든 아이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요가 확실하고 경쟁력이 분명하다면 경쟁력 있어야 돼요. 경쟁력 있으면 못 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이트들이 이런 성과를 거둬낸 거죠. 그 성과 많이 잘 났어요. 성과는 충분히 났습니다. 그래서 티쿤이라는 플랫폼은 그 나라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무림에 나가면 고수가 많잖아요. 티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다른 회사도 나가도록 돕는 회사고 다른 회사 나가는 건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티쿤은 작년에 245억 했어요 이랬는데 그 사람은 작년에 1300억 했어요. 그러면 1300억. 야, 티쿤 240억 했냐? 난 1000억 했다. 우린 여기 하면 기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1300억 팔았어요. 그 사람 사이트가 이건데요.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1300억 팔았는데 방법은 티쿤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 회사는 일본의 법인이 있어요. 일본에서 운영해요. 결제도 전부 일본 결제예요. 배송도 다 우리하고 똑같이 해요. 비행기로 오늘 보내서 내일 다 받아요. 일본의 20대 여성 2명 중에 1명이 이용한 사이트래요. 일본 고객들은 이걸 이용할 때 불편함을 전혀 못 느껴요. 일본 사이트하고 똑같으니까. 도사죠.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2007년도에 저하고 똑같은 때에 저는 명함으로 했고 이 사람은 이걸 한 것뿐이에요. 근데 저는 명함 팔다가 다른 회사도 나갈 수 있는 플랫폼 사업으로 간 거고 이분은 옷만 판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 정도 활동하면 만나야지 정상이잖아요.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알았냐면은 우리 물건을 일본에 배송해 주는 회사가 이 회사 물건도 배송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안 거죠. 이 사람 왜 안 알릴까요? 알릴 이유가 없어요. 경쟁사 나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이게 더 현명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저는 비즈니스 목표가 다르니까.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1000억 이상 파는 회사예요. 방법은 완전히 똑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중국에 있는 쇼핑몰하고 구분을 못해요. 한국에서 보내요, 물건은.
이 사이트는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방법은 완전히 똑같아요. 철저히 현지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 방식으로는 티쿤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성공한 사례들이 이미 충분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그 현지화를 알아야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렇죠. 그 직원의 일본인을 채용해야 돼요. 근데 한국인 채용하는 거하고 일본인 채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일본인 채용하는데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쇼핑몰 운영은 혼자서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쇼핑몰은 사무실 없이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큰 오해예요. 제가 명함을 팔아봤잖아요. 시작할 때 5명으로 시작했어요. 5명이 뭐냐? 저 같은 지금 뭐 하여간 입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일본어도 못하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체크도 못하죠. 인쇄도 몰라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근데 어쨌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휘자는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있죠. 그다음에 이 주긴 줬는데 이걸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꾸미는 사람이 웹 디자이너예요. 웹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한 명 있어야죠. 웹 디자이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면 안 되나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컨텐츠도 채워야죠. 뭐 광고도 해야죠. 그다음에 뭐 배치도 바꿔야죠. 또 뭐 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상품이 더 좋은 것 같아 하면 또 그걸 또 올려줘야죠. 공용은 못 써요. 공용 없어요. 그럼 웹 디자이너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 전화 누가 받아요? 웹 디자이너 못 받아요. 바빠서. 그럼 사장이 좀 일본어를 알면 좋은데 어리버리해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어 원어민자가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물건이 안 팔렸으면 좋겠는데 물건이 팔려버렸어. 그랬더니 30개가 팔렸대. 포장 누가 해요? 사장 딴 거 하느라고 바쁜데. 검수 포장해야 돼요. 또 전부 손님이 좀 착했으면 좋겠어. 꼭 클레임 걷는 인간들이 있어. 막 1시간씩 붙잡고 너네 죽을래 살래 하는 애들 챙기잖아요. 시작할 때 5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야 좀 큰 아이템은 괜찮냐? 큰 아이템도 여전히 3명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고객 지원자를 일본인 채용하는 것 뿐이에요.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외에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할 때도 고객 응대자가 있어야 돼요. 사장 혼자서 하는 거는 그건 구멍가게고 그런 거는 온라인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인원은 3명에서 5명으로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더 많았죠. 개발자도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신문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쇼핑몰은 컴퓨터 한 대만 있고 자기만 부지런하면 돼. 물건대로 누가 가는데 반품은 어떻게 할 거고 말이 안 돼. 말이. 그래서 돈이 무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는.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은 무조건 원어민자는 채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인 원어민자 채용하기 싫으면 일본인처럼 말할 수 있는 한국인을 채용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최종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5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 시계로 12에 시작할게요. 지금 화면 어떻게 나와? 괜찮게 나와? 소리는? 이거 좀 느리게 한 5분 정도 느려야지. 그 소리는 나? 소리는 잘 나고 근데 사장님 때문에 저기 앞에 가시면 얼굴이 어둡고 저 마크가 올라가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설명하시면 이쪽에? 저쪽에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멀리서 오신 분 또 누구 있으세요? 청주에서 올라오신 분 계셨고.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도. 제주도는 안 멀긴 한데 한 군 드릴게요. 근데 사실 원래 훨씬 그래요. 아 그렇죠. 멀죠. 예. 맹기지가 연고로 된 것처럼 어느 나라로 예? 너가 맹기지가 연고로 된 것처럼 일본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진짜 힘든 거죠. 일본으로 갈 땐 일본어로 완전히 바꿔야 되고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호주 전부 영어 공용어예요. 호주, 필리핀. 호주 같은 경우는 시집가 좀 처먹다. 그래 2,300만인데 2,300만도 적진 않아요. 2,300만도 아무도 안 가. 그래서 호주에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물류비는 많이 안 들어요. 어느 나라나 이제. 광고 비용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게 그냥 구멍가게처럼 할 수 있는 게 그 제가 그러잖아요. 2억에서 3억 있어야 할 수 있다고 계속 그래도 2억에서 3억이 어디 있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아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돈 안 들이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저걸 파워 블로그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죠. 왜냐 그런 걸 따라서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고 할 수는 없다고. 정상적인 광고를 해야지. 운송비가 20엔 떨어진 듯한데 약간 20엔 틀릴 수도 있어요. 저기 홈페이지에 나온 가격이 맞고요. 제가 약간 지나간 기록 같아요. 그건 한 20엔 떨어진 것 같아요. 20엔 그 티콘 가격표 다시 올려드릴게요. 제가 틀렸고 홈페이지에 나온 게 맞습니다. 인상전 운송 그 답변했네요, 그죠? 인상전 운송표로 설명해서 그런 거고요. 1kg당 610엔이네요. 예. 분양하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스티커 같은 거. 네. 그런 거 뭐 저기 현찰이 있고 할부가 있고. 근데 그 비용 외에 운영비가 많이 들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광고비하고. 어떤 전상점이라도 흑자를 내는 데까지 2억 이상 들어요. 3억 가까이 든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역업은 바이어가 있었잖아요. 바이어가 사줘서 판다는 개념이고 이렇게 전자상거래업은 바이어가 없이 내가 고객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개별 바이어들을 다 모으는 거죠. 기간 동안 모을 때까지는 그게 한 2년 반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모으면 정말 소가 밟아도 안 깨지는 고객이 되는 거예요. 충성 고객이 많이 아니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왔잖아요.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직판이던 전자상거래업의 매력은 일단 고객을 확보하면 다른 데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고객이 또 오고 단골 고객 위에 새 고객이 오기 때문에 정말 해볼 만하고 또 하나는 해외에는 파는 사람이 없어요.
저 넓은 인도 땅에 한국 판매자도 없고 일본 판매자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하고는 일본 소비자나 이런 외국 소비자들은 좀 성향이 다른가 봐요. 구매하는 충성하는 것이 좀 다른가 봐요. 다른 거 없는데요? 같아요. 다 똑같죠? 그 차이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철저히 현지화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된 성과를 거뒀고요. 그럼 이제 역할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티쿤이 해주는 건 뭐야? 그 다음에 티쿤을 이용하는 이용사가 하는 건 뭐야?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티쿤이 하는 일은 쇼핑몰을 제공합니다. 쇼핑몰을 제공해줘요. 두 번째는 해외 배송을 책임져줘요. 세 번째는 일본에 있는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해주고요. 오사카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창고가 필요하면 창고도 빌려줍니다. 물론 실비는 내야 되지만 직접 하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업 지원 해드려요. 오프라인 영업 지원. 오프라인 영업이 왜 필요하냐? 지금 티쿤이 명함 이런 걸 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객단가라고 그러죠. 객단가. 하나당 판매가가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아까 5천 얼마였죠. 그죠? 6천 얼마 된 거죠. 객단가가 11만 원이 넘고 어떤 거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거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구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 보자, 뭐 좀 깎아달라, 샘플 좀 가지고 와라. 가기 싫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오사카와 동경이 구매 면에서 보면 한 60% 돼요. 그래서 오사카하고 동경에 우리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나가줘요. 이용사 거도 나가줘요. 근데 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지 자동차 파는 사람이 자동차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줄 거야. 이런 뜻에서 우리가 오프라인 영업 지원을 해줘요. 이것만 해도 대단히 큰 거죠. 왜냐하면 일본 회사조차도 오사카에도 있고 동경에도 그런 영업소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티코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일본에 광고하고 홍보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까지 티쿤이 경험한 거를 전수해줘요. 그 잘 전수해 드리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책정 어떻게 해, 도소매 일괄 처리는 어떻게 해, 이런 여러 가지 세부 기술 영역도 티쿤의 경험을 다 전해드립니다. 이걸로 대단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사가 하는 일은 이제 홈페이지는 드렸잖아요. 홈페이지 꾸미는 건 직접 하셔야 된다 그랬죠. 웹 디자이너를 데리고 홈페이지 디자인하고 상품 등록하고 광고하고 일본 원어민자 이거 자료 다 올라가 있으니까 안 찍어도 돼요. 자료 다 올려놨어요. 고객 응대하고 이거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민자를 채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티쿠는 수수료를 받는데요. 판매한 상품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일 때는 8%를 받고 1,000불에서 2,000불짜리면 7%, 6%, 5%, 4%. 그래서 비싼 거를 6% 달라 그러면 못 파시더라고. 그래서 그건 비싼 건 그럼 3%만 주세요. 그러고 할인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총 금액이 7만 불, 월 기준 7만 불 넘으면 그 넘은 거에 대해서는 3% 수수료만 책정을 해서 받아요. 사실 되게 덜 받는 거죠. 그렇지만 뭐 또 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힘든 것도 많죠.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뜻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해외 직판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해외 직판이 성립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가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수요가 없는 거는 죽은 제갈공명이 탄생하더라도 못 파는 거예요. 수소물 발생기 아무도 안 사요. 김치 팔기 진짜 힘들어요. 이런 거. 양말 경쟁력이 없어요. 패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말은. 이런 것들은 팔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수요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 사회에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명함 반드시 써요. 스티커 반드시 써. 필리핀 명함 안 쓴대요. 못 파는 거예요. 이런데. 근데 진짜 못 파는 거야? 몰라요. 파는 사람이 이미 있는데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수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조사하냐? 저는 인터넷으로 입력을 해요. 그러면 사이트가 많이 나오면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사이트가 많이 나왔어. 명함 쳤더니 500개 나왔어. 이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상식을 많이 쓰는 거죠. 상식을. 야, 무드 램프 등. 야, 이건 진짜 경쟁력 있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없어도 아쉽지 않은 거. 이런 건 팔기 힘든 거예요. 뭐 거품 발생기? 뭐 없어도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이런 거 팔기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귀신처럼 파는 사람도 있지만 베개? 이게 팔기 힘든 거죠. 이게 뭐 내 베개가 특별히 낫다는 이걸 입증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있는 거를 분간하는 게 힘든데 하여간 티쿤에서 잘 팔리는 거는 무조건 수요가 있었어요. 깃발? 수요가 있겠죠. 비닐봉투 인쇄? 비닐봉투 인쇄해야지. 그 다음에 뭐 자석 스티커? 있어야지. 이런 거가 팔기 진짜 좋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에서 해당 상품 상위 10개 사이트만 철저히 조사하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이게 비쌀까? 사람은 비싸게 사는 거 진짜 싫잖아요. 그죠? 내가 5만 원에 샀는데 딴 사람이 3만 5천 원에 샀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도 배 아픈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인터넷 조사하잖아요. 인터넷에 쳐봐서 싸냐 비싸냐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격 경쟁력은 이렇게 인터넷에 조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본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요가 있을 것, 경쟁력이 있을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운영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 일도 없는데도 어쨌든 있는 이 사람, 기획자.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웹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요. 웹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고객 응대자가 있어야 돼요. 기본 3명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할 일 없을 때 건품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명이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티쿤에서 사이트를 하나 줬어요. 쇼핑몰은 줬잖아요. 이제 꾸미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거 꾸미는데 얼마면 꾸밀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테이프를 팔아요. 이 테이프를 팔 수 있도록 사이트를 꾸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려요. 아니 뭐 그래 오래 걸려. 그냥 그렇게 걸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제가 수건을 팔기로 했어. 그럼 사람 뽑는데 한 달 걸려요. 웹 디자이너 뽑고. 이게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안 끝나요, 잘. 그럼 6개월 동안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6개월에 만들었어. 그러면 손님이 어디 있어서 오냐고요. 손님 오게 이제 광고해야죠. 그렇게 해서 보내는 시간이 흑자가 나는 데까지 적어도 2년 반 이 정도는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고 광고비 조금 쓰는 거
이것만 갖고도 2억 정도는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들고 된 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운 점 같아요. 근데 2억에서 3억 들여서 할 가치가 있냐?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뭐 좀 주제 넘은 얘기긴 합니다만 안 할 수만 있으면 장사는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진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교사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장사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장사를 할 거면 해외 직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이게 제일 좋은 거. 판검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판검사. 혹은 뭐 대통령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사할 때는 해외 직판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직판하려면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중에 또 하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 일은 있잖아요. 본부장이 다 해요. 그래서 웹 마케팅을 이해하고 상품을 팔 수 있는 본부장이 있냐 없냐가 이 비즈니스의 성패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의 성패는 이 사람 한 명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휘자. 히딩크가 들어오면은 월드컵 4강 가는 거고요. 딴 사람은 못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CEO가 총지휘를 하던가 아니면 본부장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든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채워놓고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본부장한테 뭐 7천만 원 주는 거 사실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한 달에 얼마 더 주는 거예요. 회사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실패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이건 뭐 해외 직판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제가 옆에서 봤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어민자예요. 그래서 원어민자는 키맨이에요. 원어민자를 똑똑한 사람으로 뽑아야 돼요. 근데 대개는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실패하셔요.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일본인 안 뽑고 일본어 잘하는 한국인 뽑으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일본인을 뽑아야지 자꾸만 딴 걸 생각하시냐고요. 일본인 뽑으면 되는데 일본인이 더 비싸지 않아요. 왜냐? 한국에서는 일본인을 채용하는 회사가 없어요.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을 채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원어민자의 급여는 요구 급여는 항상 한국인보다 싸게 돼 있어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이 뭐 다 똑똑하잖아요. 그렇게 뽑으면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을 무조건 뽑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 티쿤에서 최대 많을 때 일본 원어민자를 20명 가까이 이렇게 같이 일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팔아버렸거든요. 작년 11월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았어요. 진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죠. 팔아서 이제 일본인 원어민자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도 한 6, 7명 정도 돼요. 우리 요 사무실에. 그래서 일본인 채용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도 않은데 왜 안 뽑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 질문해요. 일본인 말고 한국인 중에 일본어 잘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될까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기에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그런 거. 왜냐하면 또 정서가 다 다르잖아요. 일본인이 가지는 정서와 한국인의 정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틀려도 일본식으로 틀리면은 욕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식으로 틀리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일본인을 채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나머지는 뭐 설명 다 한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보고 싶은 통계 있으세요? 예. 결제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 쇼핑몰 만든 사람한테는 어떻게 결제가 들어가요? 조금 전에 표를 보니까 지금 티쿤 글로벌의 일본 법인이 운영 주체잖아요. 일본 법인은 이용사도 이 안에 있어요. 이용사로부터 물건을 사갔잖아요. 수입 대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수치가 끝난 상품을 그 다음 달 5일 안에 줘요. 우리가. 그럼 일단 결제는 다 일본 법인으로 예, 들어가고 그렇죠. 그 법인에서 한국 이용사 수입했으니까 일본 사람이 수입 대금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티콘 글로벌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떼고 들어가는 거겠네요. 뭐 매출액을 거기서 관리하신다는 얘기네요. 딱 보니까 같이 보는 거잖아요. 같이 보는 거니까 예,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뭐 10% 떼고 예.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들어가. 8%입니다. 8% 떼고 들어가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카드 결제 수수료, 그다음에 운송비 이런 건 전부 실비 정산이에요. 실비. 그건 실비를 정산 다 한 다음. 네네. 그러면 이용자는 수익 계산 수출이 되는 거죠. 이용사 이용사 입장에서 입장에서 수출 실적 잡혀요. 수출 실적으로 잡혀요. 근데 수출 실적 잡는다고 해서 혜택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가세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이죠. 예. 예. 근데 뭐 부가세 영세율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 해보니까.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매출 이후에 한 달 동안 한 달 이후에 한 달 중에서 일본의 결제 대행사는 보통 3주 후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뭐 빠르면 한 일주, 좀 늦으면 한 15일 이 정도 걸려서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빨리 당기려고요. 그거 뭐 우리가 그 돈 갖고 있으면서 돈놀이 하는 것도 아니어서 빨리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시스템이 좀 덜 됐어요. 예. 뭐 월말 마감이 아니라 뭐 그때 달라요. 그거 말고 월말 마감. 월말 마감인데 원칙은 100만 원 이상 쌓였을 때는 달라 그럴 때 계속 주는 게 맞죠.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줘야죠. 그래 돈도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붙잡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 했어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해는 다 되셨나 봐요. 상당히 빨리 이해하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나 아이템만 있었으면 하겠다는 분 있으세요? 추천 아이템 알려주세요. 추천 아이템? 네. 일단 4가지를 추천해요. 4가지. 그러니까 뭐냐? 이거 리얼 패브릭은 뭐냐면 나만의 원단을 만드는 사이트예요. 나만의 원단.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원단,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뭐 우리 가족 사진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원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일본에서 성공한 거예요. 이 회사가. 근데 일본에 성공한 이 회사가 영국에 못 나갑니다. 왜냐? 이 사람은 지금 일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0.001%밖에 안 되거든요. 5천만 원 가지고는. 이 사람은 돈 있으면 일본을 투자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 나가는 거는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은 이 사이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이트 일본어로 잘못 만들어 놨네, 그죠? 여기 있었는데 직접 쳐볼게요.
이 사이트 주소가 없죠? 아, 여기 있네.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리얼 패브릭이라는 영어 사이트를 그대로 드릴 거예요. 영어 사이트를. 그러면 그걸 운영하고 물건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 그 리얼 페이브릭이라는 회사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물건도 공급하시구나. 예. 그 사이트하고 물건을 드리는 거죠, 아예. 그러면 영국 쪽에 판매하는 판권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영국 판매, 필리핀, 뭐 유럽 쪽은 이거 무조건 먹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지. 근데 너무 멀어서 이거는 시차가 발생해서 힘들어요. 영국 쪽은. 근데 이런 거는 호주 이 정도 선. 호주 정도. 리얼 패브릭 이런 거는 그럼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리얼 페이브릭은 한국에 공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공장이 있어요. 유통을 하시는 공장. 공장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영어권,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대표도 이거 인도네시아에 된다고 얘기했었던 아이템들을. 근데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조사하셔야 돼요. 이 개념은 아시겠죠? 이 사이트를 영업판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상품도 공급해 줄 거다. 그러면 얼마 번 거냐? 제가 봤을 때 거의 몇 억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트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일단은. 1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얼마를 줘야 분양을 해요? 1,000만 원, 1,000만 원, 한국돈 한국 돈으로. 네. 왜냐하면 이분은 어차피 다른 나라에 못 나가요. 그럼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자기가 미국 개척하고 그러겠냐는 거죠. 빨리 분양하고 자기가 어쨌든 공급가에서 약간이라도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분양받는 사람도 이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공급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무조건 유리한 거라는 거죠. 물건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주문한 거를 토스만 하는 거예요. 이 주문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서 포장까지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발생해요? 이 사람은 공급가만 줄 거예요. 공급가. 예. 그러니까 판매가를 좀 더 높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명함을 사와서 팔고 있잖아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간판. 하청업체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죠. 저기를 우리가 공기간판 이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건데 우리는 한국에 벌룬 코리아라는 회사로부터 사와서 팔아요. 근데 우리가 운영하는 이 일본 사이트 영어판을 드릴 거예요. 영어판을 드릴 거고 제조사는 벌룬 코리아라는 회사를 아예 직접 소개할 거예요. 직접 소개. 우리가 벌룬 코리아에서 사와서 팔았잖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벌룬 코리아하고 직접 거래하고 사이트 우리가 만든 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똑같아졌잖아요. 그럼 티코는 왜 그따위 짓을 하는 거야? 우리는 수수료만 먹으면 되는 회사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영어권에 현지 법인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법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법인이 있으니까. 호주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레이시아는 못해요. 이미 그 분양 받아 가버렸어요. 호주 같은데 좀 전에 그 누가 오셔서 그 얘기 하더라고. 호주 그러니까 2,300만 밖에 안 돼 그러는데 좀 그렇긴 하죠. 2,300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호주 같은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템. 죄송해요. 하세요. 뭐 어차피 딴 사람 질문 안 하는데요.
하셔도 돼요. 아니 다 통해요. 이 공기간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재활용이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호주 같은 데서는 뭐 규제나 이런 거 부분에서 다 그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벌룬 에드벌룬은 길에서 설치를 못하게 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벌룬은 이미 실내 용품도 많아요. 그 다음에 넓은 데서 행사용 제품으로 설치가 가장 간단한 제품이에요. 이거 싫으세요? 그럼 다른 거. 완전히 무슨 이걸 얼마예요, 솔직히? 1,000만 원, 다 1,000만 원. 근데 우리가 안 가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싫으세요? 스티커. 스티커도 영어 사이트를 드릴 거예요. 그 왜 이 짓 하냐? 이게 서로에게 유리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나간다니까 우리는요. 힘들어서. 이미 스티커 영어판 만들어 놨어요. 이걸 드릴 거예요. 필리핀에 파셔요. 상품 여기서 다 공급해 드릴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마케팅과 고객 응대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1,000만 원. 또 다른 거 하나 더 드려요? 네 가지인데 하나는 아니 다른 것도 다 할 건데 지금 분양할 준비가 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는 중국에서 생산해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파는 거예요. 이거 영어판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판매하면 중국에서 직배송해 줄 거예요. 검수 포장 발송은 중국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개 중에 어느 거 택하셔요? 그래서 이거 설명회를 다음 주부터 할 거거든요. 설명회 와서 들으셔요. 근데 어느 게 좋을까요? 진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양받으면 정말 유리한 거예요. 왜냐? 공급자가 안정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트 제작비만도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1,000만 원에 다 받는 건데 얼마나 유리하세요?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할 때 해보니까 티쿤이 일본에서 경쟁력이 정말 막강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막강해봤자 시장이 너무 넓은 거예요. 명함 시장에 1%도 못 들어갔어요. 티쿤은. 10% 들어가는데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돈 있으면 일본에 투자하는 게 낫지 미국을 또 개척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개척했어. 그럼 영국은 우리 땅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 갖자. 다 나눠서 제발 좀 가지고 가라. 그래서 티쿤이 스티커, 명함, 공기간판 이거 제조사를 다 다이렉트로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중간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조사 하나 발굴하면요. 우리가 명함 제조사를 제대로 발굴하기 위해서 10번을 바꿨거든요. 그 관리한 걸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 가져가라고 제발 통사정 하는데 항상 이게 모순이죠. 준다 그러면 저기 뭐가 있을 거라고. 준다 그래도 제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뒤에서 먹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기도 하고 또 하나 뭐 저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다 공개를 하니까. 근데 돈이 없어. 이게 문제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템이 없으면 무조건 분양받으셔요. 무조건 유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레드 플래그로 예를 들면 이게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나라마다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나라별로. 나라별로. 그럼 도메인은 나라별로 뒤에 이제 자기가 따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나라별로. 나라별로. 동남아면 동남아 전체가 아니라 태국, 라오스 같은 할 수가 없어요. 동남아 전체가 너무 넓어요. 태국이면 태국,
태국이면 태국, 옛날 필리핀이면 필리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큰 나라는 몇 개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경쟁 안 붙이려 그러는 거죠. 지금 뭐 땅도 넓은데 인도에 가서 인도에 12억 인구라고 해서 다 내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더라고. 근데 하여간 또 하나 질문이 예. 공급가가 있을 건데 그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팔 수 있는 금액과 여기서 공급하게 되는 그건 조사하시는 거예요. 공급가를 소개할 거라고요. 우리가 얼마에 이 에드 플래그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 판매가의 20%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에 그럼 20% 갖고 맞춰보는 거죠. 이게 그 나라에서 먹힐까 그것까지는 못해요. 조사를. 그래서 거기가 힘든 거죠. 과연 공기간판이 말레이시아에 팔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까놓고. 그러면 그 차후에 하실 설명회에서 공급가격에 대한 것을 각 개의 분양사가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정하는 거죠. 뭐 근데 이게 해보면 공급가가 원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 때 하고 뭐 다 달라요. 그래서 퉁치는 거예요. 퉁쳐 대체로. 그래서 A라는 이걸 사갔어요. 조건은 어떤 거냐? 에드 플래그를 사갔어요. 일단 공급은 받아요. 근데 다른 데서 공급받아도 상관없냐?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죠.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경쟁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보면 이제 해외 직관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사람끼리의 경쟁이 적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결국 현지 업체들이랑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현지 업체하고 경쟁 구도로 들어가 있는 상품은 취급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 이제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만든다고 할 때 그 환경을 갖다가 대표님 뭐 오랫동안 조사를 하셨습니까? 뭐 특정 나라는 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시장의 뭐 선호도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은 이런 나라들은 뭐 온라인에서 판매 사이트들이 UX, UI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가 저기에 이미 갖춰진 사이트를 빠르게 진출하는 유리하다. 그런 데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료는 없고 그 제가 일본에 한 20년 팔아봤잖아요. 근데 차이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본에 명함 스티커 팔 때 친구들이 다 그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품질을 꼼꼼하게 따지고 기존 거래선을 잘 안 받고 이 얘기를 다 하거든요. 품질 안 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래선 잘만 바꾸더라고요. 싸고 좋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UX, UI, 그 나라 UX, UI 무시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 제가 명함을 했어요. 제가 명함을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처음에 하면 다 그런 실수하잖아요. 일본 명함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만 그걸 다 수집했어요. 근데 이름이 안 맞아. 한국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 스타프렉스? 한국엔 스타프렉스가 없어. 종이 재질이 일본 거하고 한국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은대드롱 이게 보통 명사인 줄 알았어요. 은대드롱이 고유 명사더라고. 제지사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 제지사에서는 은대드롱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팔지? 큰일 났다 야. 일본 사람들은 이거 내도 우리가 이름 붙이면 다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상품 이름을 원래 모르더라고. 은대드롱은 일반 고객은 아는 게 아니에요. 기획사끼리 암호지. 그래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명함 100매 얼마예요? 이렇게 묻지. 마트코트 코팅된 거, 그 재단 사이즈 이게 얼마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다 무시해. 그래서 한국 이름 그대로 가져갔어요. 예? 은대드롱. 그 사람들 물어. 은대드롱이 뭐야? 샘플집 보세요. 샘플집 줬죠? 그거 보시면 나와요. 일본 거도 그렇게 파니까 다 무시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은 홈페이지를 심플하게 만든대요. 왜 심플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OX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심플한 게 좋은 게 아니고 한국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다 무시해요. 그런 거. 그래서 뭐 온라인 성향이 어떠냐? 그냥 대충 무시하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있죠. 이런 정도의 큰 구분은 스마트폰 많이 써요? 동남아시아는 스마트폰 많이 써요. 이 정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건 조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그 이미 없어가지고 되게 유리한 아이템이거나 가격 경쟁력을 점할 수 있으면 그거면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그거면 충분하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주 미묘한 건 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필리핀에 팔게 되면은 필리핀 사이트를 뒤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필리핀 원어민자를 데려오면 필리핀처럼 만들어요. 감각이니까. 그래서 원어민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이트는 다 보면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와, 일본 거하고 똑같아요. 일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일본 거하고 똑같겠지. 이런 거라는 거야, 원칙을. 근데 이게 일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게 일본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어여서 그래요. 디자인은 아무 상관 사실은 없어요. 빨간색 많이 쓴다? 그럼 무슨 일본 쌀은 다 이건 빨간색 하나도 없잖아요. 잘만 팔려요. 진짜 너무 그런데 예민할 거 없고, 확실하게 예민해야 되는 건 싸야 돼요. 싸면 있잖아요. 좀 전에 저분 말씀하셨죠. 40일 있다가도 받잖아요. 중국에 40일 있다가 오는 것도 기다린대요. 왜냐? 싸니까. 딱 그거라는 거죠. 싸고 좋다.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지, 그런 디자인 요소 저는 다 무시해요. 그래서 한 번도 일본 직판하거나 다른 직판하면서 그런 거 신경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확실한 거는 일본 원어민자가 만들면 일본식이 되고요. 말레이시아 사람 채용해서 쓰면 말레이시아식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로 일하면 된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아까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각종 포털이나 이런 데 노출을 이게 독립 쇼핑몰이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쇼핑몰 운영할 때 광고를 네이버,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예, 예. 이제 포털이 그래서 원어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 저희 회사도 제조업체거든요. 네. 아이템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아이템이 뭐죠? 제조하시고 아이템은 뭐예요? 플라스틱 뭐 포장을 해서 포장 제품이요? 포장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단프라 같은 건가요? 다프라 아니면 PP 플라스틱 시트거든요.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디에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뭐 농구 표적도 될 수 있거든요. 좋네요. 이제 아까 예로 뭐 양말은 안 되고 음식은 안 되고 이런 거를 판단을 해주시잖아요. 아니,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판단할 능력 없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냥 말고 저희 그 고유 제품으로 그 사이트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래도 그 여러 안목이 있으시니까 판단은 아니면서 어떻게 뭐 안목 없습니다. 다만 저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품이 일본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일본에서 근데 지금 하시는 한국에서 많이 팔리면 일본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수소물 발생기는 한국 사람도 안 쓰지만 일본 사람도 안 써요. 명함은 한국도 쓰고 일본도 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틀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무시하거든요. 하여간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쁜 사장님도 계신데, 하여간 거울에 애인 사진 넣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잘 안 한국에도 안 팔리고 일본에도 안 팔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이템을 한국에서 팔 수 있다면 일본에서도 팔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하시면 돼요. 티쿤 이용할 때는 일단 수수료 외에는 첫 번째 100만 원은 내셔요. 계약하실 때.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5개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좀 다 돼요. 하고 싶은데 찍으시면 연결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라크는 안 돼요. 이라크는 사람을 찾아야 돼. 근데
진짜 하시겠다 싶으면 연결은 할 수 있어요. 협영사를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거죠. 그 파실 분 있으시잖아요. 거기 파트너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연결하면 돼요. 별로 문제 없어요. 예.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예. 배송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면 내일 와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급하니까. 네. 그거는 해외는 그런 개념이 잘 없죠, 저희가. 근데 한국도 맞아. 당장 내일 필요한 거 아니면 기다리더라고요. 이미.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에 50일 기다리셨잖아요. 우리가 그 조건만 명확하게 밝혀주면 돼요. 우리는 3영업일째 발송해줘요. 이러면 기다리는 거고, 우리도 현수막 당일 발송 상품이 있어요. 아니, 태워서 가면 돼요. 그런 것처럼 그건 조건에 따라서 만드는 거고, 빠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싸다예요. 그래서 빠른 거로는 승부가 안 납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택배를 보낼 거잖아요. 네. 그럼 하루 더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게 가격이 쌀 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배송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어요. 3일 정도는 기다려요. 저라도 3일 있다가 3,000원 싸면 3일 있다가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숨 넘어가는 물건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근데 똑같은 조건이면 빠른 게 좋죠. 근데 그렇게 그걸로는 저는 영향 안 받는다고 봐요. 이런 거예요. 빠르다는 개념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일 갖다 줘. 이게 빠르다는 개념이에요. 저희 나라는 이제 오픈마켓 팔면 하루만 드셔도 언제 와요 이러고 파셔요 지금? 그래요? 저는 하여간 무시해요. 우리는 조건을 명확하게 표기해요. 3영업일 이내에 발송해줘요.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근데 해외는 그런 거 그렇게 뭐 예민하진 않은 것. 예민하지 않다기보다 우리 판매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근데 아이템 있는 분들은 정말 해외 판매하세요. 제가 완전히 무일푼으로 했잖아요. 무일푼으로 해서 일본에서 성공했었는데,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쌌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파는 가격에 살 수 있는 파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한국의 동종업종 사람들은 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일본에 나가기 너무 힘들어했어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 사람들은 제 경쟁 상대가 안 됐기 때문에 판 거지, 제가 능력이 뛰어난 건 전혀 없었어요. 전 지금도 일본어 못해요. 명함 지금도 몰라요. 공기간판 전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험 못 파세요? 다 팔 수 있잖아요. 자동차 팔려면 못 파세요? 다 팔 수 있다고요. 테크닉 때문에 팔고 못 팔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냥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그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가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회사가 일본에 진출해서 성공했잖아요. 근데 뭐 그분들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저 혹시 일본에 중국어 상품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약간 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거부감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건 좀 잘 팔리는지. 다이소 물건 전부 다 중국산 아니에요? 베트남산이고. 근데 원산지 표기를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조금. 아니, 한국 사람들도 중국 제품 엄청나게 사잖아요. 문제는 가성비예요, 가성비. 문제는 다이소 백엔샵 제품이 품질이 좋아서 팔린 게 아니고요. 백엔보다 가치가 컸기 때문에 팔린 거였다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산을 사는 이유는 그 돈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던가 품질이 높다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가성비예요. 이 제품은 이 가격이면 싸다고 느낄 때 팔 수 있는 거죠. 저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산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중국산 한국에 범람하는데요.
이미 뭐 샤오미 거 많이 사잖아요. 근데 샤오미 게 삼성 거보다 좋지 않잖아요. 그 가격에 샤오미 거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기 때문에 개념을 가성비로 잡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공식적인 건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 만납에서 반갑고요. 하여간 1차는 그 분양 다음 주에 연속해서 분양 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 설명회는 여기 보셔요.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야 되는 곳은 카페에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가 있고 지금 막 조금 전에 열심히 막 받아 적고 그런데 여기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헛수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실 있잖아요. 자료실 들어가면은 이쪽에 설명회 PPT 자료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다운 받아 보시면 되고 모든 정보는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분양 설명회 일정 보면은 이렇게 지금 3개가 나와 있고 지금 다음 주에 급하게 이렇게 한 거는 일단 뭐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일왕 즉위식이 그 다음 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즉위식 끝난 이후에 현수막 중국산 현수막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잘 찍으셔요. 이 나라에 내가 이 물건 가지고 가고 싶다 이거를 찍으시면은 제일 좋고 근데 자기 물건 있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기 물건 팔아야지 왜 남의 거 파세요? 자기 물건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카페에서 만나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여기 오시면 같이 상의하면 될 것 같아요. 분양 때도 오시고 또 호프데이라고 다음 주 수요일 날 6시부터 뭐 호프데이 하는데 안 오셔도 되죠. 뭐 거기 와서 뭐 하시겠어요. 근데 하여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개별적으로 상담하실 분 있으세요? 개별 상담 있으면 뒤에 우리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자, 없으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